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칠성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책에 227쪽 칠성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요즘은 뭐 칠성기도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거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오래 살라고 한 가지를 했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거는 사실은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아들 낳으려고 또 칠성 기도를 했어요. 아들하고 칠성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과 간에, 이제 치성광열애라고 해서 칠성과 관련된 부분. 치성광열애는 정확하게 말하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북극성하고 북두칠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책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유판을 보면 유판 정중앙에 있는 게 북극성. 그리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개가 움직이죠.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그래서 도, 개, 걸, 윤, 모 5개잖아. 그리고 꺾어져서 2개씩 더 들어가거든요. 꺾어지는 쪽으로. 가운데 퐁당 말고 이렇게 십자가로 해서 원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도, 개, 걸, 윤, 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그리고 꺾어지면 두 점이 더 있죠. 정중앙 빼놓고 정중앙을 몰라. 유판에서는 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근데 바둑판에서는 거기를 천원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으뜸, 최고, 성지, 최고로 중요한 곳,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가 북극성 자리고, 북극성을 제외하면 7개씩 4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북두칠성이 어떤 방향으로 북극성을 가리키는지를 보고 길을 찾는, 그래서 예전에 유판이 천문도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목문화, 그러니까 유목문화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목문화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구려 정도까지가 반농 반유목 뭐 이렇게, 만주 위쪽으로 가면 농경, 그냥 생각해도 농경 잘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쪽은 유목이고, 좀 남쪽에 고구려에서도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 그거 농경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밑에 쪽까지도 유판들이 이렇게 암각화로 찍혀 있죠. 그래서 고대에는 농사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유목문화가 뭐 상당히 남쪽까지 내려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거의 다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유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놀이판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방위를 나타내는, 별을 보고 방위를 찾아서 길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였었다, 천문도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천문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그런 정도가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랑 연결시켜서 그것을 교육해 주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이런 비슷한 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직들 이름을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관직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그런 놀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그 이제 승관도라고 하는 놀이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성불도라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들을 이렇게 외우도록 하는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게 하는 거고, 우리는 뭐 그런 거 해서 외우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대빨이나 외우는 거죠. 그 외우는 거 뭐 놀이 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빨이나 외우는 게 머리 받고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제일 잘 외워지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강, 묘각 뭐 이렇게 해서 52위 뭐 이런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해하면 외우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제 개인적 소견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면 납득은 되지만 이해한다고 더 빨리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뭐 반야신경이든 뭐 천수경이든 외울 때 보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계속 단순 반복 되풀이가 최강입니다. 외우는 거는 그렇게.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쓸데없는 거를 진짜 많이 외웠어요. 불교적인 것들 뭐 52는 처음부터 다 못 외웠던 것 같고 그래도 10지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또 그런 것도 외우고 뭐 37조도품 뭐 이런 것도 다 외웠었어요. 할 일 없을 때. 그럼 뭐 하겠어? 뭐 하겠어? 근데 그런 거는 안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큰 범주만 외워서 남았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사실 저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37조도품 하면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개수대로 다 더하면서 37가지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외우는데 세세한 것들은 뭐 별 쓸모가 없더라고. 기껏해야 뭐 8정도나 외우고 있는 거예요. 37조도품 중에는 8정도만 외우고 있는 거죠. 8정도 견사, 어업, 명, 정진, 염정 이렇게 해서 뭐 외우는 거고 잘 못 외워요. 왜 안 쓰니까. 외우는 건 뭐냐? 중국사 같은 건 외우고 있지 이제. 중국사 같은 거 그거 계속 쓰니까. 계속 쓰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계속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5, 16국 그러면 성한 내가 다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성한, 2조, 3진, 4연, 오량 이렇게 다 더하면 16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량 이러면 양나라가 5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이름. 성한은 각각 한 나라고 2조, 조자 들어가는 나라가 2나라. 그러니까 조라고 칭한 나라가 2이야. 2조, 3진, 진자 들어가는 3진, 4연, 오량, 연나라는 4개가 있었다는 얘기. 뭐 그렇게 그냥 외우는 거요. 대빨이나. 그렇게. 그래도 그런 거는 가끔 쓰기는 하니까 하는 거고. 뭐 자세한 거나 이런 거는 우리도 못 외워.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암기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별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외웠느냐. 그냥 대빨이나 외우는 거요. 손바닥에 적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남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놀이로 외우는 게 꼭 정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놀이로 하면 친숙해지는 거죠. 친숙하고 좀 장기 보존되면서 잘 안 까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옛날 사람들 유판 정도를 못 외운다니까 내가 진짜. 북극성과 북두칠성 야 8개다 8개. 그걸 못 외워요. 그런데 유목문화에서는 그걸 잘 못 찾아가지고 길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내 목적지가 안 나온다니까. 한 20일 걸었는데 야 내가 출발할 때 한 3도 틀린 것 같다. 그럼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튼 유목문화 흔적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남은 게 유판하고 사신도예요. 사신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사신과 사령이 다르다. 청룡, 주작, 그다음에 백호, 현무 들어가는 요 사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다 별자리다. 별자리다. 그래서 그게 별 볼 일 있는 문화가 있고 그건 유목문화예요. 별 볼 일 있는 문화는 언제나 별을 보면서 길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목문화를 나타내고 농경문화는 더 이상 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목문화가 농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고 영향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점성술이고 우리는 사주로 바뀌었고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유목문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황도 12궁 걔네 별자리로 좀 보잖아. 그런데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는 농경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태음력을 쓰는 대신에 걔네는 태양력을 쓰고 덕분에 우리는 헷갈리게 됐고 아니 맞잖아요.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에 익숙하니까 계속 이렇게 대충 봐도 음력이 며칠인지 아는데, 지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달력 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리고 달력이 음력을 점점 쓰는 사람이 적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음력 표기 자체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날짜마다 다 있었어, 음력이. 나중에는 5일에 한 번, 뭐 10일에 한 번 이렇게 띄엄띄엄 하더니, 지금은 야, 이거 진짜 찾아봐야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아니 그렇잖아요. 쓰는 사람이 많으면 뭐 다 해주겠지. 서비스를 해주겠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양력으로 절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는 실제로 양력으로 합니다. 초하루 보름을 그냥 양력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음력이 무너지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거든. 하나는 양력으로 갈 거냐, 하나는 주말로 갈 거냐. 그래서 뭐 일요오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력이든 음력이든, 양력이 음력보다는 조금 더 알아보기는 수월해요. 그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요일로 사실은 이게 생활 패턴이 요일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일마다 이렇게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로 박는 게 맞느냐? 라는 것도 있고, 그럼 주말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거 옛날부터 예상했어. 주 5일 근무가 되고 뭐 어쩌고 점점 그렇게 되잖아. 주말이 점점 죽는다. 교회 타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놀다가 돌아와서 교회 갈 것 같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 6일째일 때 교회가 제일 잘 됐고, 주 5일째, 그 다음에 뭐 탄력적으로 해요. 뭐 금요일부터 반나절부터 쉬기 시작해요. 이러잖아? 교회 아작납니다. 강릉 갔다가 돌아와서 교회 갈 것 같아? 여러분 자녀분들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죠.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뜬금없이 초하루 보름 뭐 이런 게 오히려 먹힐 수도 있겠다. 사실 산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 크게 가끔 소풍 간다는 개념으로 약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게 어떻게 하겠다. 야, 주 5일째에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면 걔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한 바로는, 종교가 과학하고 부딪혀서 제대로 이긴 적 없고, 그 다음에 놀이랑 부딪혀서 이긴 적이 없어. 즐거우면 즐거운 쪽으로 다 넘어가지. 그거 없어.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크리스마스 때마다 언제나 기독교 영화 개봉하는데 흥행하는 적은 없더라. 우리 어렸을 때 딱 2번 흥행했어.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배너. 딱 2번 흥행했어. 그리고 나서는 나 홀로 집에 이런 것만 쉐리 틀어줬죠. 그거 다 놀이 오락용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뭐 예수 나와가지고 무슨 뭐 십자가 끌고, 아이고 추접스럽게 진짜 무슨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우울하게 뭐 대가리에 이렇게 피나는 거나 하고 있고, 아이고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먹힐 것 같아.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신과 함께 보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좀 불교적으로도 좀 유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한국 영화사에서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게 쌍천만, 그런 영화가 쌍천만을 갔다는 것도 좀 납득도 잘 안 되는데,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영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나도라는 이 자신감을 가졌던 게 그거잖아. 야, 저 정도 대본은 나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진짜 내가
안 바쁘면 내가 진짜 대본 쓴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컨텐츠 이런 말 안 되는 이런 거는 진짜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걸로 소설을 하나 뭘 다른 걸로 소설을 하나 쓰려고 했었는데 대본 쓰기는 어렵고 그건 대본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소설로 어느 정도 이상을 써서 가능성을 보여주면 그 대본 작업하는 사람이 바꿔주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소설 쓰는 거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사실은 소설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소설 이런 것도 관심이 있거든. 이렇게. 저는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구잖아, 사실. 허구지만 허구로서의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는 예술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음악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던 게 내가 전에 얘기 안 했나? 나 음악 초등학교 때 가 맞았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가 가 맞았었다고. 그러다가 내 생각이 바뀌었던 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국음악과에서 내가 음악을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돼서 그 학교로 이제 수업을 못 나가게 돼서 그만뒀는데 여기까지 다 됐어. 왜? 그런 거 음악 이론을 동아시아 음악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 하지만 동양 음악 이론을 네가 아느냐? 야, 그러면 유교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근데 실전에서 악기 다루시는 분이 유교 공부가 될 것 같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면 음악을 뭘로 하려고 그랬느냐? 지금 내가 미술하는 거하고 똑같죠. 입 음악이죠. 입 음악. 음악을 하는데 입으로만 해. 왜냐면 이론이니까. 미술도 내가 입으로만 하잖아. 아, 나 징계하지. 미술인데 전공자인데 입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재밌지. 근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악기를 가리키는 거야. 악기. 시경, 서경, 예기, 시경, 서경, 그다음에 역경, 시서역 이게 3경이고 그다음에 예기, 춘추 이렇게 해서 5경이거든. 근데 악기가 있어. 악기라고 지금은 예기에 한 편명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중심으로 가리키는 게 그 동양 음악론이었었어.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찾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 딱 들어봐도. 낮죠. 그래서 내가 음악 감아준 거를 해원을 하고 원을 한번 풀고 싶었어. 야, 초등학교 때 감악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거를 내가 해냈었잖아. 그때 미술은 양, 음악은 가. 미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미술하게 된 거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내가 왜 미술을 못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거 선 따라 그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이게 색칠을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하고 대충 칠하면 이렇게 삐뚤빼뚤 하게 되고 근데 지금도 내가 그런 거는 깝깝해 할 거예요.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틀에 갇혀서 말하는 걸 내가 깝깝해요. 그래서 미술은 원을 풀었는데 음악은 참 그래서 제가 음악이 근데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다스리는 게 눈보다도 귀가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눈은 약간 이성적인데 호소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귀가 감성적인데 호소력이 강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감정을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인도 불교에서는 감정적인 거를 통제를 해서 끊어내고 이성적인 것만, 쉽게 말해서 순수정신적인 것만 끌어올리는 거고, 동아시아적인 수행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는 인간은 감정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승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음악이에요.
공자가 그걸 캐치했다는 건 굉장히 재밌어. 근데 실제로 공자는 악기를 다뤘던 사람이죠.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음악을 배우면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잃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고기 반찬이라는 게 엄청 좋은 거거든.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고기급이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잔치하면 그게 고기, 뭐 불고기 이런 데 눈 돌아가던 시절인데 25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그 고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음악에 빠져서 고기 맛을 잃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악기를 잘 다뤘던 사람이에요. 예술가지, 예술가. 그래서 공자가 성격적으로 좀 지랄 같지. 하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감정을 긍정하는 사람들. 우리도 약간 이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약간 이중적인 사람들,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들, 약간 재미없고 뭐 이런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진짜 재미없는 사람들. 언제나 약간 교양 있고 따뜻한 말로 약간 반쯤 실실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 아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저 사람은 속에 무슨 버터 공장이 있나 싶은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약간의 인격자의 모습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동아시아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긍정입니다. 감정 긍정. 내가 그런 걸로 논문 쓰고 있는데 그게 동아시아만의 엄청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동아시아가 의외로 점성술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생각보다는 유목문화가 예전에 상당히 강력했구나. 우리 동아시아 하면 일단 떠오르는 거는 농경문화거든요. 그리고 유목문화의 잔재로 남아있는 게 이 칠성, 북극성. 북극성이 황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 기울기하고 같은 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북극성만 안 움직이는 거죠. 딴 건 다 별이 회전해도 북극성은 회전하지 않고 남반구에서는 그게 남극성이죠. 남극성.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항해 같은 거 할 때 이제 길 찾는데 계속 그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 표준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임금이나 황제는 그 북극성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을 자미대제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극성이 사는 그 공간을 자미원이라고 그래요. 자미원. 이 자자가 계속 나오죠. 자자가. 그래서 자금성이에요. 그래서 자금성이에요. 그런 걸 본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 하늘의 북극성의 기운이 땅에 꽂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걸로 제일 유명한 데가 함양궁 자리입니다. 진시황의 황궁이었던 함양궁 자리. 함양이에요. 양을 머금었다. 거기 이제 물줄기가 좋은 물이 있고 한강 같은데 위쪽이 양이거든. 그래서 양기후가 충만한데 거기를 자미원의 기준에서 그 궁궐 건축을 했어요. 궁궐 건축을. 그게 그 유명한 아방궁입니다. 아방궁 들어보셨죠? 나중에 제가 서안 가면 그 아방궁도 한번 가볼까 싶어요. 아방궁 유적을 복구를 했거든요. 2분의 1인가로 축소해서 복구했는데 망했죠. 사람들 안 가서. 몰라. 그게 함양의 아방궁. 함양이 수도예요. 그게 어디냐면 서안 바로 옆입니다. 지금 장안 바로 옆에. 장안 바로 옆에. 그래서 당나라 때 장안의 왕궁은 태극궁, 초반에는 태극궁, 당고종 이치부터는 대명궁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진시황 하면 함양의 아방궁. 아방궁 진짜 레벨 높지? 왜?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그 황후가 불질렀거든? 초한지에 황후가 불질렀거든? 지금까지 이름은 알아, 사람들이. 2000년도 더 전에 사라진 왕궁인데 얼마나 대단하면 돈을 때려 벗죠. 진시황 무덤이 도대체 진시황 무덤이 여산릉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시황 병마용 아닙니까? 야, 병마용은 무덤 지키는 그 앞에 쫄들 배치해 놓은 게 병마용.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건 허수아비를 뜻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그렇게 병과 말, 군사와 말의 허수아비들, 병마용인 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 앞에 이렇게 큰 양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왕릉 앞에 가면 말도 있고 문인석 있고 무인석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앞대가리에 그렇게 서 있는 애들 급이 병마용. 그리고 진시황 무덤 자체는 여산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산릉. 기자의 피라미드 이런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진짜 산입니다. 산. 그 정도는 돼야 진시황이지. 그 정도는 돼야 진시황이지. 그래서 진시황 무덤보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살던 데를 더 화려하게 안 했을까 싶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니 무덤도 죽어서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사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아방궁 그 아방궁부에 보면 그거 참 잊어지지가 않는다. 그 안에 10,000 사람이 들어간대. 한 건물 안에 10,000명이 들어간대. 10,000명 들어가는 게 요즘은 대단할 게 없어요. 우리 잠실 경기장 이런데 뭐 80,000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한옥으로 실내에서 단일 건물로 10,000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재밌지. 재밌지. 그래서 그 10,000명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왕궁 여자들이 첩이 뭐 너무 많대. 그래서 그 경대를 이렇게 딱 열면 막 별처럼 비치는데 그 거울빛이. 경대를 이렇게 딱 열면 거울이 촥 하면서 두목지 아방궁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진승과 오강이 횃불을 들자 그것들이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승과 오강이 진시황에게 맞서서 최초로 반란을 일으킨 농민반란군이라고 해야 되나? 걔네 군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자리 살러 가던 군인들이, 그러니까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역 의무를 지기 위해서 너네 저기로 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징발돼서 가던 건데 물길이 불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어서 그 날짜 안에는 갈 수가 없어. 도저히 계산을 해도 여기서 며칠이 밀린 거예요. 근데 진나라 법에는 그 날짜를 어기고 가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그걸 끌고 가던 리더가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럴 바에는 반란이나 일으키자라고 된 거. 아니 그거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 어차피 죽었어. 나는 어차피 지금 시체야. 그러면 뭐 뒤집어 보고 되면 고맙고 안 되면 말고 어차피 똑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이 두목지 아방궁부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던, 왜냐하면 이거 제 성대 박사과정 졸업시험에 이 문제 나왔죠. 해석하는 문제 이런 거 나왔죠. 이런 거 그래서 재밌었었어. 그래서 그 아방궁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방궁이 궁금한 게 아니고 아방궁 터가 궁금해. 북극성의 기운이 비쳤다는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렇게 비쳤으면 그게
망했더라도 다시 서야 되거든, 그 자리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폐허로 남냐는 거지. 그러면 지가 다 쇠했나? 그래서 저도 궁금해. 그 자리에 가면 왠지 알 것 같은, 우리 또 건축 전공이라서 또 이렇게 건축 전공자, 고건축 전공하는 사람들은 풍수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데가 중국의 자금성도 그런 거고, 자금성 말고 저기도 있어요. 천단. 그래서 내가 팔자 안 좋은 사람들 꼭 천단 한 번씩 가보라 하는데, 자금성 옆에 천단공원이라고 있어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천심석이라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저 중앙을 천원이라고 한다. 바둑계 정중앙, X자 쳐가지고 정중앙을 천원이라고 한다. 하늘의 으뜸, 하늘의 으뜸. 그런데 그 자금성의 그 천단, 자금성 옆에 그 천단에 가면 하늘에 황제가 제사 지내던 그 중앙에 돌이 있어. 그걸 천심석이라 그런다고. 하늘 마음이야. 거기서 신탁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열화갈 때 한번 갔었잖아. 거기 좀 서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우 더워가지고 더워서 내가 잠깐 밟고 내려왔다. 아유, 나 사진 하나도 제대로 못 찍었네.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덕얼덕얼 올라와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밟아야 이제 기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그런 데는 또 그런 데 가면 또 하늘을 이렇게 봐야 돼요. 뭔가 에너지가 내려오나? 솟아 올라가나? 그런 데 가서 원래 제 성격에는 누워 있는데,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인도에도 그런 데 있다. 중국에 한 군데 더 있어. 저거랑 기운이 통하는 데가, 북극성이랑 기운이 통하는 데가 천태산. 천태산. 그래서 뭐 그런 데는 또 다 가봤어요, 제가. 인도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데가 저거잖아. 고살라국의 사위성의 천불하연탑 자리. 거기도 하늘을 봐야 돼. 딱 누워서. 그 기운이 뻗치는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잘 모르는 걸로. 나는 잘 모르는 걸로.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사연들이 있거나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 좀 재밌어요. 뭐 팔자가 필란가 어쩔란가 다 늙어서 뭐 펴봐야 뭐하겠어 싶기도 하고. 자, 칠성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살살 밑밥 그만 깔고, 북극성이 대장이에요. 당연히 북극성. 북극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 다른 놈입니다. 다른 놈입니다.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놈입니다. 곰인데 다른 곰입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이 평등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이번에 운남 갔을 때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게 그 숭성사였었거든요. 그 대리를 가게 된 이유가 그 숭성사를 가보고 싶어서 대리를 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거기 삼탑이 있기 때문에 그 삼탑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싶었어. 근데 가보니까 탑이 이렇게 수평으로 대등 관계가 아니었죠. 가보니까 가운데 탑이 앞으로 나와 있고 두 개의 작은 탑은 뒤로 이렇게 한참 물러나 있는 거죠.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세 탑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V자였던 거야. 갈매기 같이. 갈매기 날아가듯이, 기러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V자였던 거야. 북두칠성은 지구에서 눈으로 볼 때 같은 밝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서로 다 다른데 지팔 지은들고 있어. 그런데 우연찮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국자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밝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별자리를 잘 못 보는 사람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북두칠성 그리고 맨 앞에 국자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게 북극성 나오거든요.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아, 금성 이 정도는 찾을 수 있거든요. 인간이면 찾는다. 인간이면 찾아. 그렇게 그리고 북두칠성은 실제로는 허상입니다. 그 완전히 서로 다 위치가 틀려. 마치 해하고 달의 착각과 비슷해요. 해, 달이 우리가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때 비슷한 사이즈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일식월식이 가능한 거야. 그게 안 비슷한 사이즈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까놓고 보면, 달하고 해를 같이 취급한다. 일월로 이렇게 우리가 취급하잖아. 요일에서도 일요일, 월요일 이러듯이. 일월로 같이 취급하잖아. 해, 달. 해 입장에서는 기분 더럽죠. 어디 진짜 배도 않는 게 저게 어디 초파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해 입장에서. 우리가 우주의 눈으로 봤을 때 해 입장에서 달을 보면 저건 진짜 배도 않는 거예요. 지구도 진짜 거지 같은데 거기에 빌 붙어 있는 놈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태양계 다 합쳐도 해한테 안 돼. 그 정도야. 해가 압도적이에요. 북두칠성도 그렇다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만 비슷하지 실제로는 완전 이거는 경기력 자체가 다른 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차피 눈으로 보니까 해, 달 하듯이 같이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건 그냥 봐도 약간 이렇게 국자 같은 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북극성은 황제고 북두칠성은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북두칠성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신앙이라는 게 있고 북극성은 자미대제, 북두칠성은 뭐 탐낭성군 뭐 해가지고 뒤에 있어요. 한 장 넘겨보면 탐낭성군, 거문성군, 녹존성군, 문곡성군, 염정성군, 우리 조상이 하나 있네. 무곡성군, 파군성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도교식 명칭입니다. 도교식 명칭. 그리고 별자리 이름으로는 뭐 천수성, 천선성 뭐 이래가지고 책 봐. 책 사기 싫은 분들은 포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뭐 다 나오는 이야기.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참 찾으면 나와. 이런 거 뭐 사람들이 검색 잘 안 하거든. 이런 거 누가 검색하겠어? 북두칠성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영어 이름으로 나올 거다 아마. 검색하면 영어 이름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가 뭘 하는 거냐면 북두칠성이 죽음의 신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죽음의 신. 생명은 남극 노인성이 생명의 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죽음의 신. 그리고 죽음의 신인데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요게 이제 영역을 확대하죠. 그래서 보면 요 표에 관장하는 능력 보면 자선에게 10,000가지 복덕을 준다. 이거 좋잖아. 일체의 장애와 액난을 소멸시킨다. 일체의 업장을 소멸한다. 상서로운 일을 성취시킨다. 중생들의 100가지 장애를 없애준다. 복덕을 두루 갖춘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준다. 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7개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죽음의 신이었다가 사명신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역이 넓어지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삶에서도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래서 북두칠성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이게 칠성이니까 칠성하면 떠오르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칠성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롯데칠성이에요. 제가 롯데칠성 얘기해 드렸잖아. 원래 그게 성이 다른 7명이 사업해가지고 칠성이 됐다. 그런데 그게
성씨 성자를 쓰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별성자로 바꿨다.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진짜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와. 찾아보면 나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야매 문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타투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쁜 거 하는데 예전에 야매 문신이 있어. 지가 혼자서 지가 혼자 쑤시고 지가 잉크 사서 이렇게 바르는 야매 문신들이 있었어. 거기 보면 하트에 화살표, 화살 이렇게 꽂혀 있는 거. 거기에 일심 이런 거 쓰여 있었고 일심. 그런 거보다는 빈도가 좀 낮았지만 이 칠성도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칠성이 있었어. 그리고 이 칠에 대한 게 뭐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3이에요. 그 다음에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럭키 세븐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 북두 칠성과 관련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잖아. 써니 영화에 보면 칠공주.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이게 삼수로 그런 경우가 되는 건 없고 뭐 삼공주 뭐 이러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제 F4 하듯이 사천왕 뭐 이런 식이 한 넷 아니면 7인 것 같아. 삼총사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삼총사가 그거잖아. 저 달타냥 나오는 거. 걔네 별로 끝에 별로 안 좋다. 한참 열심히 싸우는 것까지만 기억나지 끝에 별로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삼총사가 누가 썼지? 뒤만가? 기억 잘 안 나네. 그 프랑스 소설이잖아. 물론 뭐 그냥 가. 어차피 뭐 아무도 관심 없어. 요즘 누가 삼총사 그런 거 봐. 옛날 얘기지. 그래서 7과 관련된 그런 의지가 존재하고 7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석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칠석이 별 볼 일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칠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칠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저 신재호가 정리한 판소리들이 있잖아. 그게 이제 무슨 뭐 별주부전, 뭐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병강세 뭐 이래가지고 이게 있잖아. 그죠? 다 한 번씩 들어본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있는데 중국의 4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심청전 같은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 천녀유원이고 천녀유원. 섭소천 뭐 이래가지고 그 나오는 천녀유원. 천녀유원 모르면 좀 인생 슬픈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그 천녀유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구경 왕조연이 떴거든. 그게 참 오래간만에 듣는다 장구경. 지금 뭐 돌아가신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제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몰라. 그때 자살했잖아. 그제 내가 볼 때는 주윤발보다 장구경이 나는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그래서 그 천녀유원이 있고 백사전이라고 그 청사하고 백사하고 나와가지고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거 있어. 양축이라고 양삼백 추경대. 그래갖고 그게 금지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비슷한 거예요. 그런 스토리예요. 그걸 양축이라 그러거든. 양삼백 추경대 이렇게. 영화 제목은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영화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다 들어오고 백사전은 청사로 제목이 아마 영화 제목은 청사였을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영화가 안 됐지. 이 3개는 다 영화가 됐었고 하나가 영화가 안 됐지. 그 4번째 게 뭘까? 칠석과 관련된 견우직녀입니다. 견우직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대단한 뭐 그건 아니고 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한 번씩 들어봤었던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게 4대 전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견우직녀 이야기 그 외에 이제 넣으면 맹강녀 전설 그래갖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게 만리장성 쌓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 말의 원조가 그 맹강녀 전설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러 가서 그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자의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니까 만리장성이 무너지면서 남편 시신이 나온다. 뭐 이런 약간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요. 그리고 그 견우직녀 이야기가 진짜 별 볼 일이 없거든. 그리고 이름도 거지 같아요. 좀 저런 거 하면 그 양산백 추경대처럼 좀 이름이라 지어주던가. 견우직녀가 뭐냐? 진짜 무성의한 놈들. 견우는 속구는 목동이라는 뜻이에요. 견우예요. 그냥 그거를 한문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흰둥이를 한문으로 하면 백구거든요. 흰개. 진짜 무성의하거든 이름이거든. 그래 걔들이 아이고 진짜 참고 살았지. 황구. 그 다음에 뭐 누렁이가 황구잖아. 그러니까 그게 개별 이름이 아니에요. 직녀는 배 짜는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못 봤어. 제가 그걸 뭐 별로 보기는 그걸 그런 정도 볼 정도로 지식이 별로 없어. 별자리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붙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래서 그 눈물 흘린다. 그래서 그 칠석대에 가까워지면 뭐 비가 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죠? 들어봤지? 그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주말 부부는 정이 있는가 봐. 아유 여러분들처럼 붙여놔 봐. 그러면 헤어질 때 기쁨의 눈물이지 이제는. 아이고 내년에 또 보겐 아유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쁨의 눈물을. 그래서 참 그게 가족도 가끔 봐야 반가운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친손자라도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고. 그리고 손자도 진짜 아유 그 몇 살 되면 진짜 대책 없지. 정신이 혼이 빠진다. 혼이.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손자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하면 안 돼. 그 몇 년 지나면 이제 오지도 않아. 할머니 오지도 않아. 할머니 상대도 안 해준다.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할머니는 이제 보이지도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그 왜 가? 돈이나 찔러주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가.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진짜 이제 다 커서 걔가 좀 바쁜 일이 없어진 뒤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정신 없더라도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그 시간도 얼마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 바빠. 다 바빠. 그래서 그 견우직녀 전설이 그렇게 비중이 커요. 그리고 그게 7월 7석이기 때문에 사실 7석이라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는 홀수 명절이다. 홀수가 1월 1일, 3월 3일 삼진날, 그 다음에 5월 5일 단오, 그 다음에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단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오가 우리나라도 강릉 단오제가 세계 무형유산이고 우리한테 그거를 선수 쳐서 뺏기고 중국이 진짜 개빡쳐가지고 이런 개놈 새끼들 이래가지고 지랄지랄하고 유네스코에 막 항의해가지고 지네 단오가 더 빠른데 저것들이 채 같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갖고 용선제라는 이름으로 넣었어요. 강릉 단오제 가지고 논문도 쓰고 이랬어. 알아. 근데 좀 달라. 우리나라 단오제는 대관령
대관령 국사성왕신 범일국사를 모셔서 하는 그런 제고, 죽어서 신이 된 우리 범일국사. 진짜 웃기지. 진짜 민간 민속이라는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민간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런 큰 스님이 이 동네에 사셨대. 그러니까 되게 세 보여. 그러니까 호랑이도 물리쳐주고 대관령에서 뭔가를 도와줄 것 같아. 근데 혼자 있으면 적적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인을 또 부인을 또 넣어줘요. 아,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민간 신앙이니까 비전문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스님이라도 부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되게 재밌어. 대관령 산신은 김유신이에요. 김유신이에요. 국사성왕신은 범일국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단오제를 하는 거고, 중국 단오제라고 하는 거는 명라수라고 하는 그 물이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있는데 거기에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사를 지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초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종실이야. 그러니까 왕실 피를 가진 사람인데도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정치를 쇄신할 거를 건의를 해. 근데 왕이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유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3번 간에도 듣지 않으면 떠난다. 직을 던지고 떠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유교를 잘 못 배운 모양이에요. 남방 초나라 사람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오랑캐 쪽이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뜻을 안 받아준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충신의 자살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뭐든지 스토리를 입어요. 명품은 스토리를 입는 거야. 스토리를. 나도 스토리가 있잖아. 초등학교 때 가를 맞고. 야, 양가를 쌍으로 맞았다. 쌍으로. 양가를 쌍으로 맞았어.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런이 죽은 날을 단오예요. 죽은 날이 5월 5일이어서 그게 단오 행사야. 단오 행사. 그래서 양쪽이 약간 달라.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거 갖다가 리모델링 해놓고 너네가 홀랑 올리는 게 어딨냐. 이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우리도 그런 거잖아. 한복을 중국 사람들이 무슨 뭐 한푸 이래가지고 뭐 지네날 옷이에요. 아니면 뭐 김치를 뭐예요. 이러면 생치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 근데 그 비슷한 게 역으로 된 거지. 역으로 된 거지. 그리고 그때 우리 강릉 단오제 정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좀 얼빙했어요. 야, 알았으면 저거 난리 난다. 알았으면 난리 났거든. 그때 좀 얼빙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지금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중요한 건 단오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2개가 들어있는 거고, 칠석은 들어있지 않아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칠석이 들진 않아. 칠석은 스토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단오는 명라강의 죽은 스토리를 입고 있는데, 칠석은 약간 전설적인,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전설적인, 견우직녀가 서로 만나 떨었다. 근데 견우직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그 오작교 이야기. 그래서 칠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명절화되면서 그게 7이라는 숫자하고 겹쳐서 뜬금없게도 칠성하고 약간 비슷한 식의 흐름을 줘요. 그래서 칠성날 칠성 기도를 했었어. 칠성날 칠성 기도를 해. 원래 예전에는 7월 초하루에 초하루 기도를 하거나, 안 그러면 한 초3일까지 하거나, 좀 많이 하는 데는 7월 초하루부터 7월 7일까지 칠석 기도를 했고, 그리고 7월 칠석이나 안 그러면 7월 한 13일쯤 해가지고 백중을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막 백중이 막 49일을 한다는 등 뭐 이상한 짓들을 해야 되는 바람에 칠석이 없어졌어요. 칠석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간 거지. 지금 독립해서 존재할 정도의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칠석이 칠석날 뭐 북극성 그다음에 북두칠성에게 칠성에게 기도를 하면 첫 번째로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실타래를 놓고 기도한다니까. 실타래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실국수 이런 거는 전부 수명이에요. 장수예요. 장수. 그래서 결혼할 때도 국수, 생일상에도 국수. 그게 이제 오래 그걸 유지하면서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돌잡이 할 때도 아마 실이 올라갈 걸. 지금은 실 안 잡아도 돼. 돈이나 잡아라, 돈이나. 돈이나. 안 그러면 비트코인 잡든지. 몰라.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실타래도 안 풀린 실타래. 진짜 이렇게 꽈배기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진짜 이렇게 큰 거. 어렸을 때 그거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는 집도 있고 집에서 직접 그걸 다 감았지. 그 실을 갖다가 이렇게 실패에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무릎 위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제 성의 없는 사람들은 텔레비 보면서 이제 발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기 감고 아니 그랬었잖아. 그래서 실패라는 게 있었잖아요. 실패. 그거 다 쓰고 다시 또 그 실패에다 감고 이렇게 해서 실패 유적이 그 유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쁜 실패들이 있어. 그래서 이뻐서 하나 사볼까 이랬다가 아유 그 옛날 그 할매들 뭐 침도 바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염체들이 막 묻어 있을 건데 송신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그런 데는 그런 건 잘 안 사요. 근데 저도 문화재하고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뭐가 나온다 뭐 이런 정보는 좀씩 알아요. 제가 그런 거 물건을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건은 모모 스님이 그렇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목문화의 특징은 축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 놔둬서 뭐 할 건데. 잘못하면 잊어버리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얼마 안 비싸요. 몇만 원이면 삽니다. 유물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러니까는 옛날 그 보살님들이지. 옛날 여성분들의 그 아기자기함이 좀 있어. 이쁜 거 이렇게 보면 그게 있어.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신들에게는 사치였던 거야. 몇 가지 할 게 없잖아. 그렇다고 뭐 에르메스 가방을 살 것도 아니고. 실패 이런데 그 다음에 비녀도 장식이 이쁜 거는 있어요. 은비녀 이런 거는 은값이면 산다.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은값이면 사. 은값으로 그게 됩니까? 은비녀가? 순도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 은은. 그래서 지금 그 은을 팔려면 돈이 더 떨어져.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실타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칠성날 되면 그런 실타래들을 많이 갖고 왔었어요. 제가 들고 왔다니까. 거기 올려놓고 이분들이 가시면 제가 나중에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몰라 저 때만 하더라도 그 실을 막 쓰던 때는 아니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줬었어요. 이거 누가 이걸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 원래 삼형신,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칠성판에 7번 묶여서 가. 칠성판에 7번 묶여서. 칠성판이라고 압니까? 좀 친해놔야 돼. 시신을 뉘는 판이 관에 들어갈 때 시신을 뉘는 판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어.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어. 그게 칠성판이야.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걸 7번을 쫌매. 7번. 이렇게. 그 쫌매고 이런 거 염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착착착착
합니다. 예, 대충 묶는 거 아니야. 제일 진짜 꼼꼼하게 하는 거는 미라 같은 거 만들 때. 미라 그 다 여러분 실 풀린 것만 봐서 그 미라 뭐 이상한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거 감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미라 진짜 꼼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최고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원판 나온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쌌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포장의 달인들. 근데 저도 염할 때 그렇게까지 달인을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꼼꼼하게 쌌을 것 같아. 예. 지금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 지금은 어차피 좀 지나면 화장할 건데요. 뭐 며칠 안 가는 거잖아. 그지? 염을 해도. 아니 원래는 관 속에 빈 공간이 없어야 돼요.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관 속에 빈 공간이 있으면 관 상여 나갈 때 시체가 논다라고 한다니까. 시신이 논다니까. 꽉 좀 맸는데 왜 놉니까? 예전에는 장례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무리 꽉 좀 매도 이게 삭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국물이 차고 자기 국물입니다. 남의 국물 아니고 내 국물. 내 국물 차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쪼매놔도 이게 살하고 근육이 있을 때 쪼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녹아내리면 이게 흐물흐물해지겠지. 그래서 시체가 논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빠진다고. 네, 빠진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셔. 이제 여러분들은 냉동됐다가 조금 해동될 만하면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냉동해서 한 몇 시간 해동하다가 이거 이제 좀 풀리나 이제 좀 이러면 불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오늘 칠성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게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사명신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교적으로 어떻게 수용되느냐. 지금 수용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삼성각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북두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제가 봉원사 있을 때 보니까 봉원사 그 북두칠성 모셔놓은 그 정각이 뭐 영험하다 어쩐다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상궁들이 왕자 기원할 때 했었던데요. 거기하고 봉선사하고 봉선사가 원래 그런데 그래서 그쪽들이 그 칠성각이 쉽게 말해서 조금 세죠. 세죠. 그래서 막 복주머니 같은 거 막 주변에 이렇게 막 달아놓고 막 이렇게 그게 그런 연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